마이크가 바뀌었네. 페이지 284페이지입니다. 무효와 취소죠. 좀 정리해보면 일단 무효라는 것은 효과가 없는 거,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게 뭐죠? 무효고요. 실제로 이제 무효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무효행위의 추인이죠. 일단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불가능한 경우죠. 예. 다시 한번요. 무효행위의 추인에 있어서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불가능한 경우죠.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추인할 수가 없다. 꼭 기억해 두시고,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나쁜 짓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 없어요. 다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건 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능하고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결국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유의하실 것은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한 경우인데요. 요것도 세 가지죠. 첫째,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두 번째, 통정 허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 세 번째, 의사무능력입니다. 요 세 가지의 경우에는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능하고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죠. 하나인데 무권대리행위죠.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되죠? 유효가 됩니다.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취소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실제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취소권자와 취소의 상대방이거든요. 최근에는 문제가 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취소권자에서 첫 번째, 제한 능력자 본인이 취소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자 취소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의 대리인도 취소할 수가 있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대리인의 경우에는 임의 대리는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취소할 승계인도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러한 취소권자가 또 뭐도 할 수 있냐면 추인도 할 수 있는데, 추인권자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뭐가 돼야 되냐면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다만 주의하실 것은 법정 대리인,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은 원인이 종료될 필요가 없이 추인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추인도 묵시적 추인, 법정 추인도 가능한데, 법정 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되냐면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는 점이죠. 만약에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없죠? 추인이 될 수 없고, 물론 얘도 언제 해야 됩니까? 원인이 종료해야 된다는 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취소권의 경우에는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때부터 법률행위 시부터 기준으로 하면 10년, 그 다음에 추인이 가능한 때, 원인이 종료된 때부터 먼저 3년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가 없고 요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죠? 제척 기간이 됩니다. 이 정도입니다. 물론 문제는 반드시 내게 되는데 일단 한 문제 내지 뭐죠? 두 문제, 거의 두 문제 가까이 내고 있죠. 1번 보시면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맞죠?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2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다. 맞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3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의 효력이 있다. X입니다. 소급해서 유효해지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그죠? 무권대행위. 따라서 이걸 제하고는 불가능하거나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반사회적 법률인 한 당사자의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다. 물론 맞겠죠. 절대적 무효고 제3자는 전혀 보호하지 않습니다. 5번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에서 효력을 가지게 되고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하죠. 2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이다. 맞습니다. 2번 무효인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왜냐하면 무효라는 말은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예요? 무효니까. 성립했을 때부터 효과가 없는 게 무효죠. 3번 매매 목적에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X입니다. 타인 소유물의 매매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뭘 부담해야 되죠? 책임을 부담해야 되죠.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맞죠? 추인할 수 없는 거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복귀 위반은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5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법률 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이것도 은근히 잘나는데 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합니다. 책임은 무엇을? 유효함을. 따라서 무효면 무엇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책임도 발생하지 않고요. 따라서 무효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3번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유효한 이유는 남의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어서 유효한 것이 아니라 남의 물건을 팔겠다고 했다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고요. 5번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유효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효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받아들이시고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3번 다음 중 재판상 행사에 하여야만 효과가 발생하는 거. 2번 채권자 취소권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원래 취소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굳이 재판을 통해서 행사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시험법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재판상 행사해야 되는 것은 뭐죠? 2번 채권자 취소권 하나밖에 없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4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죠. 요거죠. 자, 추인을 하려면 언제 해야 됩니까? 원인이 종료된 후. 다만 법정 대리는 그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굳이 원인이 종료될 필요는 없어요. 따라서 후견인이 추인하고자 할 때는 원인이 종료될 필요가 없으므로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야만 효력이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당사자가 무효임 알고 추인한 때에는 법률행위 시에 소급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이 아니라 뭐죠? 예외죠.
3번 법률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그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X.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4번 악의 제한 능력자죠. 좀 설명을 드리면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돌려줘야 되는데 선의의 상대방은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고요. 악의 상대방은 전부를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제한 능력자는 항상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선이다 악이다 따지는 것은 일반인이고 제한 능력자는 항상 선악불문하고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악의 제한 능력자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그 이익을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 X입니다. 제한 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5번 제한 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모른 경우에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확히 맞죠? 최고는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지만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요. 언제까지 할 수 있죠? 추인 전까지만 할 수 있으니까 5번은 맞는 질문이네요. 넘기셔서 5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매계약은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맞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은 추인할 수 없습니다. 3번 취소된 법률의 기하 이미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고요.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의 추인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물론 맞죠.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법정 대리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 X. 법정 대리는 원인이 소멸될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5번이네요. 6번인데 제3법상 법률관계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요. 답은 4번입니다. 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허가의 취소는 취소가 아니라 철회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소급표가 없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뭐죠? 순수한 취소죠. 답은 4번. 7번 제3상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니까요. 2번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한다. 맞고요. 우리 민법에서는 숫자가 나오면 항상 숫자 앞에 말, 그죠? 3년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추인할 수 있는 날. 10년 앞에 뭐가 붙어야 되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법정들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할 수 있다. X. 반복적이죠, 그죠? 너무 신결적으로 반복적입니다. 4번 미성년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맞죠? 일반인은 선이면 전부, 악이면 현존 이익이지만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는 선악불문하고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5번 법정 대리인이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미성년자가 취소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이 반하지 않는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했죠. 신의 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를 꼭 기억하다 그랬죠.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행복귀를 위반한 사람은 스스로 무효인 행위를 하고도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누구에게 적용되지 않냐면 제한 능력자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스스로 한 행위를 스스로 여전히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8번입니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하여 유효한 추인이 있으면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O 맞는 점이죠. 2번 취소할 수 있는 범위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되고요.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하여 이의를 보류하면서 전부 이행했어요. 자, 우리가 법정 추인이 되려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의를 보류한다면 뭐가 될 수 없죠? 추인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이의를 보류하면서 전부 이행한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맞는 점이죠. 4번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에 착오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 이것도 많이 나왔죠.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야 계약금 돌려받고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5번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어요. 일단은 일부 취소도 일부와 무효 마찬가지로 일부분에 대한 취소 사유가 있으면 전부를 다 취소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가 있죠. 그 법률행위가 가분인 경우, 이 가분이란 말이 뭐죠? 분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분리가 가능한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라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그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9번입니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임의 대리인. 자, 임의 대리는 시킨 일하면 임무를 안수하면 대리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취소권이 없고요. 취소하기 위해서 별도로 취소권에 관한 또 다른 수권이 필요하므로 임의 대리인이 취소권 행사하려면 취소권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 행위가 있어야 한다. O 맞는 질문이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제한 능력자가 스스로 행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X죠. 제한 능력자는 독자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사기에 의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10년이 경과했어요. 요 두 기간은 또는이죠. 둘 중에 아무거나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10년이 경과됐다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속았다는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취소권자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다. X죠. 원칙적으로 언제 해야 됩니까? 원인이 종료된 후에야 할 수 있으므로 이것도 뭐죠? X가 되네요. 5번 법정 추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권자의 이의 유보와 무관하게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대조자 X죠. 이의 유보가 없어야 됩니다. 10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을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의 을에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사유에 대한 이의를 보려야 하지 않았다. 갑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면 추인이 아닌 것을 찾으라는 얘기인데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죠? 취소권자가.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추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1번이죠. 갑이 을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는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를 한 것이므로 뭐가 될 수 없어요? 추인이 될 수 없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해가지고 법률행위 부관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한 문제씩 출제하고 있죠. 일단 조건이라는 것은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거.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걸 우리가 뭐죠? 조건이라고 하고요. 두 가지가 있죠.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정지 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의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뭐죠? 정지 조건이고요. 해제 조건이란 현재 이미 효과가 있지만 미래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게 뭐죠? 해제 조건이죠. 따라서 정지 조건은 지금은 무효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긴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뭐가 되냐면 유동적 무효가 되고요. 해제 조건이란 현재 효과가 있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니까 대표적인 유동적 유효가 된다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지 조건이면 누가 입증하냐면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측에서 정지 조건임을 입증하게 되고요. 다만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정지 조건의 성취에 대한 입증은 누가 입증하냐면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이제 약방이 감초처럼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기정조 기해모죠.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기정조.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 기해무효. 그 다음에 불정무 불해조죠. 실제로 이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도 반드시 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죠?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기정조.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 기해무.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 불정무.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불해조.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특별히 따로 정리할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한입니다.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 기한인데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갖게 되는 이익을 우리가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고요.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다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무상이면 채무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고요. 유상이면 채권자,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고요. 예외적으로 무상임치, 공고로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임치계약의 채권자는 뭐가 되죠? 임치인이 되고요. 또 이렇게 한쪽 당사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다면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데, 유상이어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러한 손해배상 우리가 실무적으로 뭐라 그러죠? 중도상환 수수료라고 한다. 뭐 정도입니다. 퀴즈 보시면 1번입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두 가지 의미입니다. 불성취로 확정됐다를 그냥 불능조건으로 이해하면 불정무에서 그 법률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개념에서 잡으면 정지조건이 현재 뭐가 없는 거죠? 효과가 없는 거니까, 무효인 거니까 불성취로 확정이 되면 이제 뭐죠? 확정적 무효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유동적 무효였는데 불성취로 확정이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므로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기한의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X.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죠. 3번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고요. 4번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걸 해야지 못하죠. 따라서 유상이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포기할 수가 있고요. 5번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다면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기억나시나요? 합격하면 1억 주겠다고 하고 시험 못 보게 감금을 하면 상대방은 합격됐음을 뭐 할 수 있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2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정지조건이라는 점이 입증이 되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정지조건이면 누가 입증합니까? 그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 부정하는 자에게 주장 입증된 책임이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조건이 법리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이에요. 기성조건이죠. 그러면 기정조 기해무.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기해무에서 무효여야 하는데 조건 없는 법률가를 한다. X죠. 답은 2번이네요. 3번 조건의 성취가 미적인 권리도 일반 규정에 따라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조건부 권리는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게 되고요. 처분할 수 있고 상속도 되고요. 담보로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4번 기한의 이익 상실의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좀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지역제 설명 안 드렸는데 을이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12월 31일 날 돈을 갚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특약을 했습니다. 어떤 특약이냐면 기약이익 상실 특약. 어떤 예를 들까요? 해외로 이민 가면 즉시 변제해라 라는 특약을 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돈을 12월 31일까지 갚기로 했는데 단 너가 해외로 이민 가게 되면 당장 갚아야 돼. 이렇게 특약을 했어요. 이랬는데 실제로 뭐죠?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이민을 가게 됐을 때 채권자는 지금 당장 변제해라. 즉시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민 갔다는 이 사유만으로 바로 이행지체가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위의 것을 뭐라 그러냐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합니다. 위의 것, 밑에 것을 뭐냐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특약사항이 발생할 때 그것만으로 바로 이행지체가 되는 건 아니고 채권자 그 사실 알고 당장 돈을 갚아라라고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잖아요. 비로소 이행지체가 되는 경우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하고요. 이런 사유만 있으면 그것만으로 바로 이행지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가 원칙이 있습니까? 위에 게 원칙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민 간다는 그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비로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행기가 도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행기가 도래했으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갚으라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는 거고 그래도 못 갚아야 뭐가 되는 거죠? 이행지체가 되는 것이지 이민 갔다 그래서 바로 그냥 바로 이행지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이러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뭐로 보는 게 원칙입니까?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요. 따라서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이행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이행을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갚아 비로소 이행지체가 되고요. 따라서 4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5번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을 뭐합니까? 추정합니다. 답은 2번이죠. 넘겨보시면 3번입니다.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 규정에 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5. 맞습니다. 2번 조건이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2번은 맞는 것. 3번 해제조건부 해제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했어요. 그럼 기성조건이잖아요. 기정조 기해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맞네요. 4번 법률행위는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로 해제조건 성취율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해요. 그 다음 5번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가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입니다. 이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지금은 잘 안 합니다. 옛날에 많이 했어요. 옛날에 언제 했냐면 전축과 같은 고가 전자제품을 월부로 구입할 때 이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많이 했어요. 예를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운영하는 전자대리점 가가지고 을이 전축을 샀습니다. 그죠? 전축을 샀는데 월부로 구입하게 됐어요. 요새 같으면 이게 안 하는 이유가 카드 10개월 할부합시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과거에는 카드를 안 썼기 때문에 월부로 사는 것도 많았죠. 그죠? 월부로 매매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월부로 매매했다는 이유로 갑이 을에게 전축을 인도해 줬을 때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을이 월부금을 제대로 안 주더라도 갑은 이 전축을 들고 올 수가 없어요. 이미 누구 거예요? 을 거니까. 그래서 어떤 식의 계약을 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전축을 인도하지만 여전히 나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라는 형태의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하고요. 아직도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으니까 을이 월부금을 제대로 안 주면 갑은 을에 가서 전축을 뭐 할 수 있어요? 들고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의뢰 입장에서 보면 현재 지금은 인도받았지만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죠. 월부금을 완납을 해야 비로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정지 조건이 되는 거죠. 현재 지금은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지만 미래 월급을 완납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소유권 유보분 매매는 대표적인 무슨 조건입니까? 정지 조건이므로 해제 조건부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 답은 5번이 됩니다. 4번입니다. 법률행위 부관으로서 조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건부 법률행위 있어서 조건이 공소양속에 반하는 경우 공소양속에 반한다는 말은 뭐죠? 반사회적이라는 얘기죠.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입니다. 2번 조건의 성취에 소급표가 없으나 당사자가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할 때는 그 의사에 따른다는 말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2번도 뭐죠? 맞는 점이죠. 3번 조건이 법률이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기성조건이죠. 기정조 기해무입니다.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기해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경우 불능조건입니다. 불정무 불해조입니다. 따라서 그 조건이 정조건이면 불정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조건의 성취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이 성취를 방해했어요. 그러면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고 하고 시험 못 보게 감금했어요. 그러면 합격됐음을 주장할 수 있죠. 언제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합격됐음을 뭘 해야 돼요? 주장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방해 시에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질문은 X입니다. 방해 시가 아니라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됐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시점.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1억을 달라고 요구해야 되므로 5번이 X고 5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5번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입니다. 일단 용어를 좀 말씀드리면 대차라는 말이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이죠. 그래서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가 있고 대주를 우리가 빌려주는 사람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죠? 채권자. 차주를 우리가 뭐죠? 빌리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뭐죠? 채무자. 그래서 대주가 빌려주는 사람 채권자, 차주는 뭐죠? 빌리는 사람 채무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아무튼 결론은 무상이면 채무자만, 유상이면 채무자 채권자 모두, 무상 임치면 누구예요? 채권자인 임치만이죠. 기억, 사용대차입니다. 항상 무상이죠.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점이 뭐라고요? 무상이냐 유상이냐. 그러면 사용대차는 항상 무상이니까 채무자인 누구에게만요? 차주에게만 기한액이 있으므로 기억은 맞네. 뭐 임대차는 유상입니다. 따라 쌍방 모두에게 뭐가 있어요? 기한액이 있죠. 디귿번 무상 임치 계약은 누구만요? 임치만, 채권자만 기한액이 있으니까 디귿은 뭐죠? 빠져야 되겠네요. 리을번 이자 없는 소비대차 무상입니다. 그러면 차주, 채무자에게 기한액이 있고요. 미음번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유상이죠. 쌍방 모두에게 뭐가 있어요? 기한액이 있으니까 리을, 미음 다 차주에게 기한액이 있습니다. 따라 답은 뭐죠? 4번 기역, 리을, 미음이고 디귿만 빠지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기간이 나오죠. 기간.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기간을 싫어요. 기간은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옳지 않는 것을 하는데 1.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는 즉시로 계산. 그래서 뭐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기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계산할 때 뭐합니까? 초일을 첫째 날을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연령을 계산할 때 나이를 계산할 땐 초일을 뭐죠? 산입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그랬죠? 원칙에 따라서 초일을 산입하게 되면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가 같아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월 10일부터 1년 그러면 어떻게 해요? 4월 12일 날짜 같아지고 초일을 산입하게 되면 뭐 어떻게 해요? 하루 전날이 된다.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끝나는 날이 종기가 만약에 공휴일이면 공휴일이죠. 공휴일이면 뭐죠? 이길 날이 끝나는 날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끝나는 날에 그 날짜가 없으면 말일이 뭐죠? 끝나게 된다. 그죠? 이 정도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1번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는 즉시로 계산하고요. 2번 채무자가 담보 책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2015년 5월 31일 10시에요. 부터 한겨울이죠. 그죠? 그러면 끝나는 날이 같아요. 그죠? 초일을 산입하는 경우. 그럼 며칠이 됩니까? 6월 31일이어야 되는데 6월 30일이 있나요? 없죠? 그죠? 그러면 그 달의 말이니까 뭐죠? 6월 30날 자정이 됩니다. 따라서 2015년 6월 30일 10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날짜를 계산할 때 초일을 첫째 날을 산입하지 않는 결과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가 어떻게 해요? 같아지게 되고요. 끝나는 날짜가 없으면 그 해당 달 말일이 뭐죠? 끝나는 날이 됩니다. 따라서 5월 30일 10시부터 1개월 하면 6월 31일 날 자정이 끝나는 날이 있는데 6월 31일이 없으니까 결국 뭐죠? 6월 30날 자정이어야 되고요. 6월 30날 10시에 기간이 만료한다는 지면은 X가 됩니다. 4번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은 공휴일인 2015년 5월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하고요. 5번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2번인데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일주일 전에 발송하여야 하는데 사원총회가 2014년 3월 19일 11시에 개최되는 경우에 늦어도 언제까지 통지를 발송해야 되느냐. 해설에 나와 있다시피 역산할 때도 초일을 뭐 하지 않습니까?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며칠이냐면 19일이잖아요. 그럼 9월 19일이니까 역산할 때도 뭐죠? 초일을 산입하지 않아요. 그러면 며칠부터 계산한 겁니까? 9월 18일부터 계산하죠. 그죠? 그러면 하루는 뭐가 돼요? 9월 17일이 됩니다. 그죠? 하루 전이면. 다시 한번요. 보세요. 9월 19일 전부터 일주일이잖아요. 그죠? 7일. 그러면 역산할 때도 첫째 날을 뭐 하잖아요? 포함시키지 않으니까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9월 18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하루면 언제인 거예요? 9월 17일이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17, 16, 15, 14, 13, 12, 10일 해가지고 11일 날 자정이 뭐죠? 발송해야 되는 날짜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요 마지막 말 조심하세요. 그죠? 역산하기 때문에 9월 18일부터 계산하는데 9월 18일부터 하루면은 언제인 거예요? 9월 17일인 거예요. 그죠? 하루 전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뭐죠? 17일부터 따지게 되고요. 그래서 며칠 날이 되는 거죠? 3월 11일 24시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되시죠?
저도 솔직히 헷갈립니다. 그죠? 예?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소멸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